안녕하세요. 미주대입니다. 지난 한 주 증시는 목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음에 불구하고 증시만 바라보면 악재가 호재가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 영상의 마무리 멘트였죠.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좋은 것들만 떠오르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유가, 그리고 연결이 되는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증시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지난 증시는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크게 영향을 받은 증시는 아니었습니다.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 영향을 안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주셔야겠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만으로 제한될 경우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돼야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는데요. 증시에서는 무언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명분으로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 없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있었죠. 유가, 달러, 금리. 달러는 유가 오르면 같이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갭상을 하면서 공포를 만들었지만 이란의 개입이나 사우디에 대한 문제 발생만 없다면 괜찮다 하면서 유가를 다독여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정고점을 높이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유가는 90불 부근까지는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작은 공포의 심리가 일어나기만 해도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라서 그 부분으로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면 매수기회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승의 속도인데요. 상승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커졌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90불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만들게 됩니다. 전쟁에 문제가 생겼기에 상승이 제한적이어야 증시의 악재로 사용되지 않는 건데, 상승이 빠르면 추가 상승을 예상하게 되고 90불 위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뉴스 역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뉴스들이나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것이 금리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금리가 너무 올라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 경기 둔화 쪽의 프레임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이라는 이슈가 갑자기 터지면서 10년물 금리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0년물 금리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악재가 호재가 되는 마법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금리 하락에 더 집중되면서 테크주의 상승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 금리는 하락할 수 있는데요. 금리 하락의 원인을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라 하면 유가와 인플레이션의 이슈가 다시 떠오르게 되면서 금리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증시는 악재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살짝 고개를 드는 분위기이기도 하잖아요. 안타까운 전쟁이라는 이야기로 금리가 하락하고 또 전쟁이라는 문제로 인플레이션에 걱정을 하게 된다면 연준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음 주부터는 큼직큼직한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요. 전쟁으로의 악재가 부각이 되면 실적이 좋아도 제한적인 주가 상승이나 상승을 하더라도 뱉어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적이 애매한 종목은 급락도 나올 수 있어서 잘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급등과 급락이 쉽게 보이는 증시는 차별화 장세가 심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차별화 장세는 안 좋은 증시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니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기술적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S&P 500 선물은 4355, 4350 부근, 몇 주 전 영상에서 중요 자리라고 언급을 드렸고, 제가 언급드리는 자리는 종목이든 지수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어딘가에 적어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수를 보고 종목 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4365 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즉슨 다시는 내려오지 말아라 했던 부분인데요. 내려오지 않으면 증시에 매수 심리가 살아서 종목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 4355 밑으로 마감을 했고 다음 주에 4365 위로 다시 올라와 주지 못하면 중단기적으로는 4275 혹은 저점을 다시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저점으로 가는 것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리고 악재들이 사라지는 시간표 그리고 호재를 기다리는 시간표라고 생각하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위에 말씀드린 것들 보시면서 증시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37자리가 다시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어서 발표 이후에도 237만 지켜주면 투자 심리가 살 수 있는데요. 237 밑으로 내려가면 쭉 끌어내리는 매도가 흘러나올 수 있으니 멘탈 잡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다리실 수 있다면 212에서 210부근까지 매수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물대 자리도 도달했을 때 증시 상황을 보고 매수하는 거라 중단기적인 분위기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IONQ입니다. IONQ도 멘탈을 잡아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10불도 보러 갈 수도 있으니 멘탈 잡으시고 하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매물대에서 얼마의 물량을 매수할 것인지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TQQ입니다. 레버리지는 지금 매수하기 좋은 매물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중단기적으로는 31불, 30까지 열립니다. 가는 도중에 악재가 추가가 되면 24, 20불까지도 열립니다. 그러면 중단기적인 증시 분위기 파악하면서 말씀드린 구간을 매물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는 개인의 선택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멘탈 잡으시라고 해도 영원한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중단기적으로 해석해가면서 장기 투자를 같이 하니 너무 멀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는 해석은 또 다르니까요. 지난주 영상에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니 전쟁이 났는데 신경도 안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주말에 전쟁 뉴스들로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증시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 저희 영상은 중단기적인 증시 안에서만의 해석이다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은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깁니다. 요즘은 정말 재미없는 장인데요. 이럴 때 하루 이틀 주식하실 게 아니시라면 주식하는 데 있어서 자주 만나게 되는 시간이니 이 또한 지나가리다 하고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